안녕하세요. 식이요법 박사 안동훈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심근경색 환자분들의 식습관 개선을 도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환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죠. 65세 김철민님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젠 내 심장도 끝이구나 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일어서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막힌 혈관이 음식 하나로 뚫린 것처럼 상태가 호전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심장 건강을 되찾는 비밀이 아주 간단한 식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새삼하고 포기하셨나요?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 중 많은 분이 건강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심장병이 진행되었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심근경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식단 비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심근경색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식습관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심장에 좋은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째, 소금과의 전쟁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소금,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압을 치솟게 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해서 심장 근육이 지치고 손상됩니다. 실제로 짜게 드시는 분들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젓갈, 찌개같이 짭짤한 음식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젠 김치도 싱겁게, 국물은 건더기만 드셔보세요. 서울 아산병원 지침에 따르면 소금은 하루 삼지 한 작은술 이하로 추가하라고 권장합니다. 삼지면 소금 한 꼬집을 여러 번 나눠 쓸 정도의 양입니다. 거의 무염식에 가깝게 먹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처음부터 싱거운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에 적응하려면 조리할 때 아예 소금을 넣지 말고 먹기 직전에 싱거운 소스를 약간 곁들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아예 넣지 말고 나중에 저염 간장이나 건강한 허브 소금을 살짝 찍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념이 진한 묵은 김치 대신 싱겁게 버무린 겉절이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먹보다는 찍먹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탕수육뿐 아니라 모든 음식에 해당됩니다. 소스나 국물을 아예 끼얹어서 먹기보다는 따로 덜어 찍어 먹으면 소금과 기름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높았던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십수년간 혈압약을 드시던 70대 분이 저염식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어 약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싱겁게 먹었더니 가슴 답답했던 증상이 사라졌다며 놀라워했지요. 소금 바로 오늘부터 절반만 드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나쁜 지방은 절대 피하십시오. 동물성 지방과 튀긴 음식, 가공육은 독약입니다. 심근경색의 직접 원인 중 하나는 동맥경화, 즉 혈관이 기름때로 막히는 것입니다. 그 주범이 바로 나쁜 지방들인데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대표적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 버터나 생크림 같은 유제품, 그리고 파묘 등이 많은 튀긴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올라가서 혈관벽에 기름이 끼고 염증이 생겨 막히기 쉬워집니다.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같은 가공유지나 과자, 도넛, 빵 등에 흔한데 이건 더 무섭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잘 배출도 안 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여 심장병과 암까지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맛있지요. 하지만 일주일에 46번 튀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3%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포화지방과 칼로리가 폭탄이어서 비만과 고지혈증을 부릅니다. 설탕 등 탄산음료도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하루 2병 이상의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1%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살도 찌고 당뇨도 오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또 가공육도 피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에는 소금과 발암물질 아질산 나트륨 등이 잔뜩 들어있어서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베이컨 2줄, 소시지 2개 정도의 가공육을 먹는 사람은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7%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숫자가 증명하죠.
이제 이런 음식들은 집안에서 싹 치워버리세요. 그럼 고기는 아예 먹지 말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까진 없지만 기름기 쫙 뺀 살코기로 드세요. 껍질, 비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요. 돼지고기 삼겹살 대신 등심, 소고기도 안심 부위처럼 기름 적은 부위로 소량만 드세요. 튀기거나 부치는 조리법 대신 굽거나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선을 드실 때도 통째로 튀기기보단 구이, 찜으로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식탁에서 기름 한 숟갈 줄이는 게 약 한 알 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칙입니다. 셋째, 심장을 살리는 황금 음식 불포화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피해야 할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뭘 먹어야 하느냐? 걱정되시죠? 심장에 좋은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등푸른 생선을 꼭 드셔야 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피떡 생성을 억제합니다. 한마디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생선 한 토막씩만 150지 정도씩은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생선은 약이다라고 강조한답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심장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는 염증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다만 한 움큼 정도만 드세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아몬드 20알 이내, 호두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살코기 위주로 조금씩 여러 종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끼에 살코기, 생선, 두부를 조금씩 곁들이는 식입니다. 콩,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콩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도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인데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풀지방 우유, 치즈, 버터 등은 포화지방이 많으니 삼가고 대신 탈지 우유, 저지방 치즈로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양의 커피나 차는 괜찮지만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지는 마세요. 커피를 하루 서너 잔까지는 심장에 큰 해는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카페인이 혈압과 맥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처럼 설탕, 프림 잔뜩 든 커피는 피하세요. 드시더라도 블랙으로 한 2잔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술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심장에는 안 먹는 게 제일입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 예를 들어 소주 반잔, 맥주 반컵 이하로 아주 가끔만 드세요.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높여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혈관 청소부 식품을 매일 섭취 채소, 과일, 통곡물로 밥상을 채우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심장 건강의 친구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속 기름기를 잡아주고 배변으로 내보내줍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줍니다. 푸른잎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나 감귤류, 오렌지, 귤 등 과일도 심장에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많아 혈관을 보호하지요. 다만 과일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과일에도 당분과 칼륨이 많아서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선택과 양을 꼭 조절하세요. 통곡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이 혈당 조절에 유리하고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니 심장 부담도 줄고 배도 더 든든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요.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협심증 환자분께 흰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게 했더니 혈당과 혈압이 모두 안정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잡곡밥이 입에 안 맞아 식사를 잘 못하시겠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을 못 챙기는 게 더 위험하니까요. 그럴 땐 현미밥과 흰밥을 섞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거나 잡곡을 죽이나 밥에 갈아서 넣는 등의 방법으로 서서히 적응해 보세요. 채소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 무조건 몸에 좋다 맞는 말이지만 짜게 절인 채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장아찌처럼 소금에 절인 채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폭탄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저염 김치로 드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아예 싱겁게 만든 겉절이 김치로 신선하게 드세요. 나물도 소금, 간장을 최소화해서 무치고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도 국물간을 싱겁게 해야 합니다. 채소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짠 장아찌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 기억하세요. 다섯째, 과식 금지. 적정 체중 유지 소식하고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의 질만큼 양과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과식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과식하면 위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을 밀어올려 숨쉬기도 불편해지고 소화를 시키느라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심근경색을 앓으신 분들이 식후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한 끼를 많이 드셨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환자분들께는 하루 3끼를 예전 6끼 분량으로 나눠 드세요라고 조언드립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심장엔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드실 밥을 절반만 덜어 드시고 나머지는 2~3시간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과 혈압도 식후에 급상승하지 않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또 식사 속도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혈압, 맥박이 확 올라갑니다. 20분 이상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포만감도 커져서 과식 예방에 좋습니다. 일본의 백세인들의 식사 원칙 중 하라치부 즉 80%만 채우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도 딱 8부 배부름에서 수저를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가 근본입니다. 비만한 사람일수록 심장병 발병률이 높고 예후도 나쁩니다. 몸이 무거우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짜내야 하니 과로하게 되지요. 혹시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가신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한 달에 1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조절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하세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여주고 혈압,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꾸준함이 답. 식이요법은 평생 관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한번 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 관리만 잘하면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치료법이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식이요법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확실합니다. 처음엔 싱겁고 밍밍한 음식이 불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면서 담백한 음식 본연의 맛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식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체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 이민정님은 평생 소금에 절인 음식만 드시다가 심근경색을 겪으셨는데 퇴원 후 식습관을 개선하며 1년 만에 체중을 8kg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셨습니다. 이제는 심장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1시간 이상 걷더니 걸을 정도로 호전되었지요. 식습관 개선은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식단 계획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콩팥병 등이 있으면 일반적인 심장시기와 또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 자체는 모든 분들께 기본이 됩니다. 저염식, 좋은 지방 섭취, 충분한 채소와 통곡물, 적정 열량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심근경색에 좋은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짠 음식 줄이고 기름기 걷어내고 생선과 채소로 알차게 채운 식탁이 바로 보약입니다. 특별한 비싼 보조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밥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실천하면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심근경색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 환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김성철님처럼 식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심장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 80대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일부터 뭐 먹지? 막막하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드시던 반찬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덜 짜고 덜 기름지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금에 절인 멸치볶음 대신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견과류, 멸치볶음으로 삼겹살 대신 등푸른 생선으로 한 끼 바꿔보세요. 하나씩 하지만 꾸준히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약물이나 시술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삶이 바뀌는 분들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저 안동훈 박사가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비결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